1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뭐가 대중건강법이 공공건강법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죠. 사용합니다. 과학적이고 법적 기준들을 사용하죠. 얘는 만연했습니다. prevailed가 돼서 만연한, 거기서 우세한, 만연한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enact하면 써놓고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제정하다, 법률을 제정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enact. 자, 그것들이 즉 공공보건법이 제정될 때는요, 과학과 법적 기준들을 사용했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키워드 자체는 Public Health Law가 되겠고요. 얘는 과학적이고 법적인 걸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 비해서 고3께 어려운 거는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이해하기가 쉽거든. 근데 약간 여기서는 이제부터 이해 게임이 아니라 공공보건법에 대해서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 꼭 박스에서 표시하시고 봐야 됩니다. 자, 가장 놀라운 특징은 주 나라의 공공건강법, 그리고 하나는 언더라인 근간을 이루어 많은 디펙트가 돼서 허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안티코티가 돼서, 안티코티 하면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오래됨. 옛날 앤티크 있잖아요. 앤티크.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제일 특징은 키워드를 뭘로 가야 되냐면요, 퍼블릭 헬스, 내가 러로 키워드를 위해서 갔으니까 얘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겠고, 얘는 안티코티가 돼서 되게 오래됐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몇몇 스테이튜스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뜻이겠어요? 법률이에요. 법이에요. 법률, 법적이에요. 몇몇 법은, 그러니까 몰라도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얘하고 연결시키면 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야. 얘는 비교적 최신의 거가 되기 때문에 얘하고는 반대말로 연결해 주신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만나면서 많은 공공건강법의 프레임드 형성됐는데 언제서 됐다? 19세기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얘는 100년이나 됐어요. 그럼 내가 오래됐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티코티가 돼서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가 또 키워드죠. 얘는 오래됐어. 끝. 이렇게 좀 잡아줘야지. 됐죠? 그래서 오래된 공공건강 법률은 또한 아웃모디도 구식화됐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럼 얘를 물론 또 읽고 있어. 그냥 쭉 가는 거지. 효율성이 줄어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키워드가 오래됐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 효율성이 현재로 떨어지겠지. 지금의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이러한 법은 자주 반영하지 않는데 contemporary scientific understanding이 돼서, 이거는 contemporary, 일시적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건 동시대의라는 뜻이잖아요. 동시대의 과학 나왔다. 이거 땡큐가 돼야 돼. 과학 얘기 나왔네. 법적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자주 어떻게 반영하지 않아요. 어떤 법은 옛날 법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맞닥뜨리는데 다른 종류의 어떤 위험과 오늘날의 위험에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평가의 방법들을 개입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4번이냐 5번이냐의 문제에서는 4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차라리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라는 뜻이네요. 오히려 공공법은 과학과 법률적 기준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가서 사회는 다른 종류의 어떤 위험, 오늘날의 위험을 맞닥뜨리고요. 그럼에 따라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디퍼런트 메소드를 적용하게 되겠죠. 그게 과학과 법적인 거에 근간을 두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많은 이러한 법령들이 쓰여질 때 대중 건강과 행동 과학이 그죠? 유아기에 있었다. 표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에 있었다는 뜻에서 발달 이제 초창기에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의역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표현 비트를 보시면 되는데 4번이냐 5번이나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 많아서 5번으로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오늘날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맞닥뜨린다. 차라리 오히려 얘네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한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4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맥락은 오늘날에 다양한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과학적 방법이 이게 적용이 됐다라는 글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 삽입입니다. 대신에 디플리팅하면 없앰으로써 자연 자원들을 없앰으로써 그들은 결국 reached 도달했는데 어떠한 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곳은 그들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곳이야. 그들의 시민적 그리고 군사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키워드는 뭐다? 내추럴 리소스가 없어지니 그 결과 civil and military infrastructure도 적절하게 사용이 X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연자원이 나와야 되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원인이 중요하지. 영어에서는 결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갑니다. 교훈은 역사의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요. civilization, 문명이 결코 배우지 않았어. 사는 것을 harmony, 뭐하고 그들의 환경과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명은 환경과 대립을 never이죠. never. 결코 배우지 않았습니다. There is abundant, 아주 풍부한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데요. disregard 하면 무시하는 거죠. 환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겠죠. Lead to the human disaster 키워드로 가야 되겠죠.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로 떨어지는 완전한 깔끔한 키워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현재의 fuel, 소동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소동은 reminiscent, 연상시키는데 많은 우울한 사회 안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사건을 연상합니다라는 뜻에서 기후가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환경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야지. 인간의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고고학적 조사는요, 보여주는데 어떤 것을 보여준다? 많은 그리고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파괴했어.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함으로써 또 degrade, 얘랑 똑같은 단어야. grade를 낮추는 거거든요. disregard, 무시하는 거예요. 환경을 무시했더니 고대 문명이 환경을 무시했네. 무시함으로써 고대 문명도 파괴됐어요. 얘랑 연결 포인트 다 나오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들은 의미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어. 헝걸로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이지. 그 점에서는 그 점이 어디 나와? 아이고 위에 나왔네. 포인트가 나왔네 얘는. 그래서 포인트가 the 포인트로 여기서 자리 잡게 되겠죠. 그 지점에 가면 즉 자연자원이 완전히 고갈이 되면요. 그들은 취약하게 됩니다. vulnerable에 대해서 취약. 자, 침입자에 의해서 취약하게 돼서 얘네들이 다 그들을 말살시켜 버린 거야. 아까 위에 보면 military infrastructure가 가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죠.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또 근데 쭉쭉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들을 봤다. 아주 흥미롭게 봤죠. 그리고 not until을 외워두셔야 돼요. It is not until 블라블라 that 블라블라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not until 구문 외워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여기 지금 점 할 때까지는
이거를 안 했다는 뜻이어서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거 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이 매우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 동물들은 trotted away가 돼서 도망갔다는 뜻이거든요. 꺽죽꺽죽 뛰어서 그리고 몇몇은 galloped가 돼서 얘도 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됐네요. 가까이 가고 나서 비로소 얘네들이 어떻게 도망갔겠네. 뭐 동물들이 도망갔겠네. 갑자기 이런 얘기는 또 왜 나와? 야, 어디 여행을 했네. 그녀의 친구가 칭하이 프로빈스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홈타운으로. 그리고 그녀의 삼촌이 트럭 드라이버거든요. 그들을 운전해 줬어요. 오랜 시간 전에 그들의 트럭은 크루즈 여기저기를 사막과 같은 땅을 돌아다녔고요. 어떠한 사람도 사이트 눈에 있진 않았어요. 그들은 봤어요. 많은 deer, wild goats 이런 것들을 봤죠. 그럼 여기서 애니멀스가 the 애니멀스가 되니까 얘네들을 뜻하네 뭐. 이러한 동물들은 안 배웠었음에 틀림없어. 두려워하는 것을 인간한테 두려워하는 것을 안 배워 인간을 안 두려워했네. 근데 갑자기 하늘이 너무 파래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든다는 얘기가 나오려면 여기는 뭐 이건 정답이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2번이죠.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갑자기 여기서는 그들은 여기에 또 다다랐고 이런 여행에 관련된 얘기지만 동물들이 했었음에 틀림없어. 인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었음에 틀림없어. 그런데 비로소 주의 깊게 보고 가까이 가서야 비로소 얘네들이 뛰쳐나갔으니까 얘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됐죠? 넘어갑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가정하지 않는 것은 즉시 가정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주제가 as appropriate 적절하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반을 두고 아이들의 나이에 기반을 두고 어떤 주제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아닌지를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애 나이에 따라서 주제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가 나이가 나와야 되고 주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보면 되죠 뭐. 갑니다. 하나는 첫 번째 질문들 중에 하나는 내가 비에스크트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죠. 비동사 다음에 에스크트는 뭐예요? 수동이죠. 질문을 당하는 겁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이 어른들은 흥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에서. 철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흥미로운 어른들에 의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위에서 어떤 주제와 아이들의 나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제가 philosoph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가 알까요? 무슨 material하면 재질이란 뜻이죠. 무슨 자료가 어떤 자료가 나이에 적합한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기서 나이 적합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 material이 키워드겠죠. 그 다음 얘하고 연결하고 얘하고 연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흐름 가시라고요. 흥미롭게도 나는 발견했어. There's no guarantee. guarantee 하면 보장할 것은 없어. 즉 확실한 건 없어. 하나의 방법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작동해 특정 나이대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이 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개런티 할 수는 없어. 애들의 직관력을 믿어야 돼. 이게 베스트래. 됐어? 자, 어떻게 접근할지 주제를 누구와 함께 너의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나 혹은 너의 아이들과 함께 어떤 어떻게 토픽에 접근할 건지인지 아니던지 간에 직관력이 되게 중요한 거지 나이에 따라서 뭔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게 된다는 얘기죠. 나는 만났어. 2학년 애들을 만났는데 얘네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 쉽게. 그리고 7학년 애들은 불편했어. 프렌드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불편했어. 아이들의 숙성도가 레벨과 인트레스트, 관심과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 말하는 실력은 다양하기 때문이야. 다양해. 그러면 여기서 토픽이 아이의 나이에 근간을 두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잖아. 그러면 아이의 나이가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나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세컨 그레이드 애들한테는 데스에 대해서 설명했고 7학년에 있는 애들한테는
우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되게 불편했었던 아이들을 만났었대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이가 나왔잖아. 그럼 4번에서 내가 어떤 주제를 던질 때 나이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숙도는 되게 다 다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10살이냐 13살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주제를 할 건지 고르지 말고 13살에도 13살 애들마다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가지고 토픽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4번 자리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조금만 더 3인 문제도 역시 순서와는 좀 다르죠. 느낌이. 네,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넘어갑니다. 자, 롤리는 한 병의 와인을 마신 후에 expounded 그의 사회학자 politics 정치학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뭐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면 expound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잔의 와인을 마신 후에 됐죠? 그리고 제공했어요. 그 젊은 예술가에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했죠. 삶에 대해서. 이건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읽을 수밖에 방법 없어요. 그의 밝은 파란색 포스트맨, 우체부의 유니폼에서 골드 버튼을 가진 빈센트의 새로운 친구인 이 사람이 앉았죠. 스티플리하게 뻣뻣하게 자세를 취하면서 앉았습니다. 그의 초상화를 위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뭔가를 지어주겠죠. 빈센트는 생각했습니다. The postman이 소크라테스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죠. 그의 큰 머리와 그다음 발그스름한 체크, 그죠? 뺨과 그리고 긴 이런 것들. 그냥 빨리 그렸죠. 롤린이 거의 자신을 컨테인 포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렸어요. 롤린의 와이프는 뭐 또 베이비 걸을 딜리버 배달했어? 아니죠. 여기서 출산하다의 뜻이 되겠죠. 딜리버는 출산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자랑스러워했죠. 이런 공작처럼. 그리고 빈센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더 흥미로울 거라고 어느 때보다 뭐 됐어. 그가 포트레이트를 끝냈을 때 롤린은 그를 뭐해? supper. 저녁 식사를 위해서 머물도록 초대를 했죠. 와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빈센트에게는 오래전에 믿음을 잃었죠. 그 자신의 아빠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던 빈센트에게는 롤린이 너무 현명하고 너무 믿음직스러워가 누가 아빠의 형상이 되어버렸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3번이네. 위에 있잖아. 한 잔의 와인을 마신 다음에 이런 정치학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다음 얘한테 충고도 했으니까 이 롤린이 빈센트가 보기에는 진짜 거의 아빠처럼 느껴진대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센트는 he painted 그렸어. 그 포스트맨 그 우체부의 8가지 버전에 대한 거를 그렸대요. 초상화뿐만 아니라 너무 감동받았네요. 끝. 됐죠? 넘어갑니다. 6번에 필기 잘하세요. 이제부터 문법 들어갑니다. wherever는요. 1번 자리 필기하세요. 어디든지 간에란 뜻인데 where이 관계부사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부사절 취급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창의력을 어디서 발견하든지 간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죠. 우리는 거의 항상 발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토마스 에디슨이 한때 데디아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 오죠. 이 그는 어떤 사람이다? 허슬. 네, 뭐 허슬은 뭐 야단법석하는 것도 되고 뭐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다는 뜻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요란한 사람들 쪽으로 사람들 모든 것들이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래 걱정하지 말고 이게 에디슨의 충고가 됐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despite는 전치사죠. 적으세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untless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이
여기서는 experience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단수로 가게 되는 거예요. experience가 만약 복수였으면 does로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의 경험과 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획기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there remains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은 대명사 지칭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communicating 하면 네, inputting and communicating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전치사 in, 여기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as though 하면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자, 마치 뭐뭐처럼 그들이 단지 네, 기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앞에 선행사 있네, 앞에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 쓰면 뒷문장이 뭐 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creative energies are flowing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거든요. 완전 자동사 흐르다.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쓰려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로 빼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the instrument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창의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기구를 통해서 흘러가겠죠. 그러면 through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through 위치까지 정리해둡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이 도구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자, a number of는 수많은 이란 뜻에서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를 취해야 되고요. 1번에 a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있죠. 그래서 inorganic produce가 돼서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그죠? 물건, 산물 이런 뜻이잖아요. 얘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subject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분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being은 생략이 되는데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아주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슈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근심의 어떤 이슈는 도전인데 이 도전은 어떤 나라에 반해서 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위치를 때렸으면 뒷문장도 불완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트레이딩 프레퍼런스가 돼서 교역 선호가 run counter 카운터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카운터 클락와이즈 하면요 클락와이즈 얘가 시계 방향이거든요. 근데 카운터 클락와이즈를 쓰면요 이거 반시계 방향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반대로 작용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네요. 위치를 쓰면 안 되겠죠. 이 나라에서는이 돼야 되기 때문에 where로 쓰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우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요. 글로벌 마켓 안으로의 진입이 제공할지도 모르는데 그라운드 어떤 기반을 제공할지도 모르고 여기는 원래 여기 그라운드 들어간 자리거든요. 그 기반 위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의 근거를 두고 기반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라운드하고 똑같은 게 얘는 안 쓰는데 이제 관계되면서 위치를 쓴 거예요. 그리고 3번은요. 쌤 보니까 where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나라의 교역 선호도가 이렇게 되는 포인트고 왜냐면 카운터가 이 against하고 맞아떨어진 반대말 똑같거든요. 이 자리는 who's를 써도 돼요. where를 써도 되고요. 틀렸다는 표현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위치 쓸래? 아니면 whose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where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컴마 찍고 위치는 쉽죠. 관계되면서 계속적 문법으로요.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은 제기대명사. 네, 주어랑 목적어랑 일치하면 제기대명사 써야 되고 2번은 관계부사하니까 뒷문장이 뭐가 돼야 돼? emergency situation 앞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Split second decisions often make the difference. 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Oddly enough. 네, 충분히 이상하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enough는 형용사 부사일 때는 enough가 뒤에서 꾸며줘요. 부정사로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고요. 4번에 however is죠. 그것이 어떻하든지 간에 whatever what이나 whatever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how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to the extent가 돼서 대치 있고 뒷문장이 완전하죠. 이때 용법이니까요. 이럴 때를 동격의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됐죠? 여기까지 수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